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속초 의료원장 나오십시오. 네, 속초 의료원장입니다. 네. 박승우 증인, 오늘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속초 의료원 문제를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이자 공공의료 파괴 행위로 봅니다. 증인, 속초 의료원 2013년 노사 교섭이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아서 올해 7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노조는 7월 29일 공문을 통해서 7월 31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맞죠? 교섭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네, 공문이 있습니다. 속초 의료원 측에서는 파업을 종료하는 7월 30일 날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고 8월 11일까지 13일 동안 직장 폐쇄를 했습니다. 심지어 노동부 강릉지청에서도 7월 31일 공문까지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직장 폐쇄를 해제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은 그 뒤로도 11일 동안이나 직장 폐쇄를 유지하면서 공공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맞죠? 공공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적은 없고요. 직장 폐쇄는 부분적으로 일부 병동을 폐쇄한 적은 있습니다. 양양에서 왕복 3만 원 택시비를 내고 온 예약 환자 한 분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되돌아간 사례가 있었고요. 119 응급 환자가 되돌아간 사례 등 진료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응급실 환자가 돌아간 사례는 없었고요. 응급실은 파업 중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제14조에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응급실은요,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 인력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응급실 119 구급대에 타고 와가지고 응급실 진료를 거부하고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네, 119 응급 환자가 와서 그 파업을 하고 있는, 파업이 아니라 직장 폐쇄를 하고 있는 그 진료과로 찾아갔을 때 진료를 거부당한 것입니다. 응급실이 아니고 외래는 지금 제가 확인을 잘 못하겠지만 응급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외래를 하더라도 119 환자로 119 차를 타고 올 수 있잖아요. 증인, 속초 의료원에서는 지난 7월, 8월 2달간 간호부에 대해서 무려 8차례나 전환 배치한 사실이 있죠. 그 전환 배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네, 간호 업무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전문 업무입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특수부서입니다. 부서를 바꾸더라도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환 배치를 실시하면 업무 적응도 제대로 되지 않고 환자 진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속초 의료원이 2달 동안 8차례나 간호부에 전환 배치를 한 이유가 여러 부서에서 일하던 비조합원을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하고 조합원들은 조합원들끼리 묶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2개월 동안 8차례 전환 배치를 실시한 사례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수시로 부서를 바꾸는 바람에 업무 적응할 시간도 없었고 10명이 근무해야 하는 응급실 인원이 6명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10년이 넘도록 외래 업무를 담당해온 간호조무사를 갑자기 병동으로 발령을 내서 3교대 근무를 시키는 등 엄청난 혼란과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속초 의료원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부르고 의료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주사약이 잘못 처방된 의료 사고까지 발생하여 고발당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지금 의원님 쪽에는 죄송하지만은 가까이 고발당한 사실이 충분히 있습니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런 면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지만 시간을 주시면 각각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전환 배치를 중단하고 원상 회복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미 원상 회복은 되어 있고요. 오늘자로 입원한 환자가 130명이면요. 파업하기 전에 140명에 비해서 지금 95% 이상. 아니, 그 원상 회복은 환자 얘기가 아니라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환 배치한 간호사들을 원래의 근무지로 원상 회복했냐고요. 전환 배치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환자의 생명권과 안전권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네, 2달 동안 8차례 전환 배치한 것은 무슨 이유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이 속초의료원 응급실 근무표 허위 작성 사실 여부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승우 증인, 실제 의사나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 제가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부분을 설명을 드릴까요?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간호사 아니면 의사요? 네, 의사, 간호사 다인데 우선 그럼 본인이 다른 건 다 빼고 본인이 허위로 어떻습니까? 작성한 적이 아니고요. 잠깐 응급실 우리 작성을 할 때 제가 2012년 5월달부터 속초병원 원장으로 부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부터 응급실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요. 제가 응급실 근무를 필요할 때마다 응급실 빈틈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2012년 6월달부터 2012년 12월달에는 응급실 근무 후일을 작성이 아니라 원래 한 달 계획표를 그렇게 작성했고요. 제가 병원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부 출장할 일이 많거나 근무를 하기 힘들 때는 보통 짧게는 2, 3일, 일주일 전에 대체 인력을 선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고의로 서류를 작성한 게 아니라 네, 한 달 서류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직 그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PPT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2012년 11월 1339 보고용, 감사 보고용 당직 근무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박승우 증인 이름이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PPT를 봐주세요. 다음 PPT는 실제 근무한 것, 이것은 하루만, 12일날 하루만 근무했습니다. 하루만 근무할 수 있죠. 그러면 하루만 근무했다고 1339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상부에 보고할 때는 10일로 근무한 걸로 보고를 하고 이사상부는 하고 나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요. 하기 전에 실제로 앞으로 향후 이렇게 할 거라 그 전에 한 달 동안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하고 나서 인사상부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환자가 오는 건 미래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사전 보고를 하셨다는 거죠? 네, 사전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는 실제 보고한 걸로 다 기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를 어디서 구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 당직을 할 때는 만약 11월 달이라면 10월 말이나 그 이전에 응급 당직을 이미 계획을 다 합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 본 거고요. 2013년 오늘 오시기 전에 아마 제가 미리 보도자를 냈기 때문에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요. 2013년 2월에 근무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오기서 뭐 준비도 안 해오셨습니까? 제가 보도자를 이미 냈는데 2013년 2월에는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처방전에 보면 2013년 2월 9일자 처방전에는 근무한 것처럼 처방전에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셨습니다. 저게 2월 며칠인가요? 2월 9일자입니다. 도장이 찍혀 있네요. 본인이 근무를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저 도장이 무슨 도장이죠? 저거는 외래 처방전 도장인데요. 저 도장은 제가 우체이드 EMR이 전자차트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 도장이 잘 들어가 있지가 않거든요. 저 도장이 무슨 도장인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월 달에, 2013년 2월 달에 근무하셨습니까? 응급실에서? 제가 그건 확실히 당직표 다 상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근무를 한지 아닌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할 때는 2월 달에 잠깐만요. 마약. 2월달 당직표에는 8번을 근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근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 번도 안 한 거 어떻게 확인하시죠, 그걸? 뭘로 확인하시나요? 실제 근무한 당직표를 제가 구했습니다. 아니, 저도 병원에도 안 가지는 당직표를 어디서 구하신지 저는 그걸 좀, 그게 왜냐하면 3일 전에 배출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국회의원 이런 것도 않거든요. 감사할 때, 국회의원 이런 걸 감사할 때 자료도 없이 그럼 추측해서 감사합니까? 제가 질문을 하려면 관련된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응급실 당직표를 일주일 전에 미리 한 달 전에 작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근무하는 간호사는 제가 당직을 웬만하면 쓰면 쓰고요. 아니면 2, 3일 아니면 일주일 전에 대체일로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그 당직표를 만들어 놓지는 않거든요. 그럼 상부에 나중에 실제로 근무한 것대로 감사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실제로 근무한 것대로 감사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보건복지부에 실제 근무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을 때 왜 그러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로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근무하신 당직표요. 실제 근무한 당시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저희 그 병원 그 기록에는 이게 한 달 전에 짜는 당직표가 아니라 한 달 전에 짜는 지금 아까 미리 그 보신 자료고요. 이거는 2, 3일이나 2, 3일 전에 제가 급한 일이 있었던 것이 못 보던 당시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대체 만들어놓지는 않습니다. 1339 보고는 사전에 합니까? 그거는 제가 이번에 그 2339를 사실 몰랐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응급실에서 그 응급실에 근무한 직원들이 사전에 이미 한 달 동안 그거를 당직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향후 그러니까 응급실에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제 속초론밖에.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119에서 행동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계획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누가 근무했는지를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그런 이유로 안 남았어요.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미리 한 달 전에 만드는 계획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간호사 문제를 묻겠습니다. 2013년 2월에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 저 표를 보시면 정모 간호과장이 18개월 동안 응급실에 근무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2달치만 표를 가져왔습니다. 정모 간호과장이 이 기간 동안 실제 응급실에 근무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잠깐 10초만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속초로는 간호사가 그 7등급입니다. 7등급이면 다 아시다시피 그 보건 인력 환자당 환자 수가 제일 낮은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7등급이라도 저희들 4명이 그건데요.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중간에 데이타임에는 저희 응급실 업무가 간호사 적응 관계로 주사실 같이 개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근무했던 전 직원들은 간호과장 수술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술이나 간호과에 여유가 있을 때는 응급실 업무를 주로 주사 업무를 중심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 사람들이 여러 날 근무한 적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기에 근무는 실제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타임에.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정모 간호과장이 응급실에 18개월 동안 근무했냐고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무한 적이 다른 있습니다. 얘기 응급실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주사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씩 말고요.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18개월 동안 근무했다고요? 18개월 내내 있는 건 아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력이 모자라면 지금 취약지 응급실 운영에 고삐가 투여되고 있고 응급실 인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무표를 작성한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 허위 간호사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간호사 숫자를 맞춘다기보다는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맞고요. 간호과장이. 근데 그거를 주로 데이타임에 사람이 풀날 때 많이 거의 매일까지 점검을 도와주고는 있는 시책입니다. 하지만 저 점검표에 18개월 나온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처방 전에 본인이 실제 처방하지 않은 환자에게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처방전을 발행한 것,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거는 상부에 보고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만든 그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그 응급실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2011년도에는 응급실 내원자가 5,000명밖에 없었는데요. 2012년도에 8,000명, 작년에 12,000명, 올해는 15,000명 정도로 인원이 3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이 내원 환자들이요. 그리고 속초에는 지약제이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저희 병원밖에 없습니다. 4명 전문의가 20에서 네, 질의하거나 아무 상관 없는 설명을 하시네요. 3년 동안 보건복지 지원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응급실 그 시스템이나 지금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묻는 것은 그러한 근무표와 실제 근무가 다른 점을 지적한 것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원장으로서의 징태를 포함해서 처벌도 달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정언들 다 드리는 말씀은 다 사실이고요.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